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에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세르주 오리에가 영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코트디부아르 대표 소속으로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위해 방문했지만 리버풀과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이번 일정은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죠. 비아레알은 올 시즌 런던에서 실패한 이들의 대반전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토트넘 출신 후안 포이스와 세르주 오리에, 조바니 로셀소가 이번 경기에 출전했고 비아레알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비아레알의 감독은 아스널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우나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에티엔 카푸에도 떠난 지 오래되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뛰었던 바 있는 선수입니다. 비아레알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최강 유벤투스를 상대로 1차전 1대1 무승부 이후 2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둬 8강에 올랐죠. 8강에서는 독일 최강이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바이에른 뮌헨과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2차전 1대1 무승부로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깼습니다. 4강에서 만난 리버풀을 상대로 마침내 토너먼트 돌입 후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의 대결로 압축됐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기도 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하루 전에 치른 레알 마드리드와 준결승 1차전에서 4대3 승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맨시티의 홈 경기였지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실점이 많기는 했지만 올 시즌부터는 원정 득점 우선 원칙도 폐지됐기 때문에 맨시티가 유리합니다. 우선 리버풀과 비아레알의 경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를 3톱으로 두고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조던 핸더슨으로 강력한 진영을 꾸렸습니다. 포백은 앤드류 로버트슨, 버질 판데이크, 이브라히마 코나테,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골문은 알리송이 지킨 4-3-3입니다. 비아레알은 4-4-2대형으로 나섰습니다. 아르노 단주마와 조바니 로셀소가 투톱, 프란시스코 클랭, 에티엔 카푸에, 다니 파레오, 사무 추쿠에자가 미드필드로 배치됐습니다. 코클랭이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고 추쿠에자가 윙어에 가까운 비대칭 일자 라인입니다. 포백은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파우 토레스, 라울 알비올, 후안 포이스, 골문은 헤로니모 룰리가 지켰습니다. 전반 12분 리버풀이 만든 첫 번째 기회는 요즘 물오른 호흡을 보이는 살라 마네 콤비가 만들었습니다. 마네가 우측면으로 빼준 공을 살라가 커트인하며 왼발 크로스로 다시 문전 배후 공간으로 보냈는데요. 어느새 마네가 수비 뒷공간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 헤더 슈팅까지 마무리했으나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전반 17분 비아레알의 첫 번째 좋은 기회는 로셀소가 만들었습니다. 파레오의 패스를 넘겨받은 뒤 왼쪽 측면으로 빠진 단주마에게 패스하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했죠. 단주마가 다시 로셀소에게 내준 공을 로셀소가 문전 위험 지역으로 컷백했으나 추쿠에제의 문전 쇄도를 판데이크가 차단했습니다. 요즘 마네가 살라를 찾아 패스를 내주는 타이밍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데요. 전반 27분에는 마네가 문전 우측으로 깊숙하게 파고든 뒤 빼준 공을 살라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전반 30분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왼쪽 측면에서 꺾어 들어오며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 슛이 강력했으나 룰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경기는 리버풀이 원사이드 게임을 하듯 몰아쳤습니다. 상대 밀집 수비에 대응해 리버풀은 활발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비아레알 수비를 흔들었는데요. 전반 42분에는 티아고 알칸타라의 벼락같은 오른발 중거리 슛이 골대를 강타하며 무산됐습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 가운데 후반 5분 리버풀이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뉴의 골로 앞서가는 듯 했는데요. 마네의 헤더 패스에 이어 판데이크가 헤더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되어 무효가 됐습니다. 강력한 집중력으로 리버풀의 파상 공세를 막던 비아레알은 후반 8분 불운한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핸더슨의 크로스를 레프트백 에스투피냔이 몸으로 막았는데 굴절되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겨 골문 구석을 찌르고 말았죠. 전개 과정을 보시면 온전히 행운의 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왼쪽 측면을 통해 공격을 전개한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중앙으로 패스, 마네가 몸을 던져 반대 전환을 했고 핸더슨이 살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사이드를 파고들었는데요. 빠르게 시도한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 비아레알 수비 대열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10분 선제골 2분 만에 리버풀이 추가골을 넣어 비아레알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의 전진 패스를 받은 살라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잘 지켜낸 뒤 배후로 빠져든 마네에게 패스, 마네는 골키퍼가 달려오는 타이밍을 빼앗기 위해 공을 툭 건드리는 감각적 마무리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그 뒤로 오히려 리버풀이 더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출신으로 로셀스와 후안 포이스가 선발 출전했고 후반 27분에 다니 파레호가 교체되면서 세르주 오리에가 출전해 3명의 토트넘 출신 선수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후반 추가 시간 로셀소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가 무위로 그치면서 준결승 1차전은 리버풀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비아레알은 2차전을 홈에서 치르지만 3골 차로 이겨야 한다는 점에서 결승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비아레알의 도전은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날 경기가 열린 리버풀의 안방 안필드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54,074명인데요. 스페인 발렌시아주 소도시 비아레알의 인구가 5893명에 불과합니다. 소도시 팀의 기적이죠. 비아레알 원정 팬들은 일방적으로 열세인 경기를 했지만 끝까지 비아레알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직 2차전은 남아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 오리에는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 손흥민 선수와 특히 친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서로 형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오리에는 토트넘에서 준수한 활약을 해왔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해온 선수였는데 결국 자유계약 상태로 팀을 떠나 토트넘에 타격이 됐죠. 지금 토트넘은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 고민이 크고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에메르송 로얄의 부진으로 오리에를 그리워하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오리에의 인터뷰는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앞두고 큰 화제였습니다. 영국 일간지 중 스포츠 취재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텔레그래프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리에는 자신이 왜 토트넘을 떠났는지 설명하며 주제 무리뉴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주앙 세크라멘토 수석 코치를 저격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털 뉴스를 통해 오리에의 코멘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텔레그래프의 유료 기사 풀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르지 오리에는 라리가의 비아레알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안필드 원정을 앞둔 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오리에의 긍정적인 인생관과 아주 부합하는 일이다. 오리에는 리버풀 원정 경기를 준비하며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했는데 털어놓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특히 토트넘에서 그의 시간이 끝날 때의 일이다. 그가 북런던에서 떠나던 과정에 대해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꽤 절제된 표현이다. 오리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는 번창했었다. 그러나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후임인 주제 무리뉴 감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수석 코치 주앙 세크라멘토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요즘 축구는 10년 전과 많이 달라요. 오리에가 말했다. 무리뉴 감독은 여전히 훌륭한 지도자지만 축구가 진보한 면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때때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주제 무리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코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주앙 세크라멘토는 격한 사람이고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모든 것이 악화되었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세크라멘토는 무리뉴 감독이 전통적으로 그의 곁에 도왔던 오른팔 역할에 맞는 인물이었다. 첼시 시절에는 후이 파리아가 그 역할을 했다. 무리뉴 감독이 대기심에게 경고를 주라며 다소 코믹하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구설에 올랐던 몇몇 코치 중 한 명이다. 이런 류의 퍼포먼스는 관중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괜찮지만 선수들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는 문제를 야기했다. 주앙 세크라멘토는 1군 팀에서 이제 막 경험을 하는 상황이었고 선수들을 차분하게 대하는 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요.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하고 이런 선수들은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야죠.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에가 높은 평가를 받아온 코치 세크라멘토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유일한 선수는 아니다. 무리뉴 감독과 동행하고 있는 세크라멘토 코치는 AS 로마에서도 함께 일하다 지난 1월에 떠났다. 예를 들어 오리에는 2011년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된 무리뉴 감독에 대해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무리뉴 감독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전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무리뉴 감독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무리뉴 감독은 선수가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저는 무리뉴 감독이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생각을 말해주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리뉴 감독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타고난 승리자이고 또 많이 공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팀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클럽도 행복하지 않았죠. 우리가 무리뉴 감독과 함께 결승전에서 이기고 우승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다들 무리뉴 감독이 잔류하길 열망했을 겁니다. 타이틀 획득 이후 단기적 생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을 거예요. 구단은 카라바오컵을 우승할 수 있기에 그렇게 되면 경질하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리에는 토트넘 구단이 무리뉴 경질을 원했고 그래서 카라바오컵 결승을 치르기 전에 경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오리에가 화제를 모으기 위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리에는 그저 여느 때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해온 사람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리에의 이런 성격은 축구에도 반영된다. 오리에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다. 다만 그가 조금 더 실용적 축구를 구사하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조금 억제되었을 수 있어도 수비를 하다가 어느새 상대편 박스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으로 목격될 수 있다.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고 시즌이 시작한 9월에야 비아레알과 계약한 오리에는 자신의 독불장군과 같은 성향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영국 웸블리 경기장에서 잉글랜드 대표팀과 경기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퇴장당하면서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오리에는 플레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선수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제가 조금 무모하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제가 경기장에서 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강렬하게 플레이하고 또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떠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없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걱정하는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을 다 듣는다면 아마 저는 미쳐버릴 거예요. 제 관심사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 받는 압박이죠. 재미있는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권을 지불하는 팬들이기에 저를 비난하는 일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다면 죽이세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죽여선 안 됩니다. 오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프랑스 오브리그 선수로 뛰었던 그의 형제 크리스토퍼가 툴루즈의 나이트클럽 밖에서 전 여자친구와 문제로 인해 총격으로 사망한 뒤 개인적 트라우마를 통해 형성됐다. 놀랍게도 오리에는 2일 이후 이틀 만에 다시 토트넘 경기에 나섰으나 지난해 9월 토트넘을 떠나며 힘든 일이 절정에 달했던 일의 시작이 그 사건이었다. 미래가 불확실하던 때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고 유럽 최고 무대로 돌아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했다. 비아레알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걸 느낍니다. 삶을 바꾸고 빨리 적응하는 건 쉽지 않지만 비아레알은 이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토트넘과 달리 팀의 경기 방식은 항상 공을 갖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게 제가 잘 녹아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리에와 비아레알은 서로 궁합이 좋다. 그의 첫 챔피언스리그 경기 출전은 유벤투스를 16강전에서 3대0으로 이길 때였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치른 바이에르 뮌헨과 8강전 원정 경기도 1대1로 비길 때 출전해 4강 진출에 기여했다. 리버풀전은 클래스를 더 높여야 할 상대다. 에메리 감독이 구축한 팀 정신으로 보자면 어떤 일이든 가능해 보인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패배한 토트넘의 교체 선수로 뛰며 미완의 경기를 치른 오리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리버풀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싸우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쟁이야말로 제 삶의 모토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했고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근접하고도 팀이 무너진 이유를 공개한 오리에의 솔직한 인터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아쉬움을 남깁니다. 손흥민 선수와 유독 가까웠던 오리에, 죽은 그의 형제를 위해 세레머니를 함께하고 오리에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위로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의 인연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비아레알은 리버풀과 1차전에서 졌지만 2차전 홈경기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축구는 그래서 인생을 투영하고 드라마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공은 쉬지 않고 굴러갑니다. 최고의 팀, 최고의 선수들이 현대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은 5월 4일 수요일 새벽 4시 비아레알 대 리버풀, 5월 5일 목요일 새벽 4시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의 경기로 열립니다. 결승전은 5월 29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클롭의 리버풀이 잉글랜드 팀 간 결승 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최신 축구 소식과 심층 분석, 해외 반응 모두 한준TV, 새로 개설된 영문 검색 HANJUNE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